예, 안녕하세요. 평시에 제가 존경하고 뵙고 싶었던 초아 선생님을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유, 예. 제가 원래는 심리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한의학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심리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주옥에 대한 질문들이 강의하다 보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런 건 제가 답변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주역의 대가의 초아 선생님 뵈면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주로 어떤 질문이 많이 나오냐면 주역으로 어떤 주식을 이렇게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일반 대중들이. 우리 사람은 사주팔자가 있어서 그 사람의 운명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사람의 어떤 주역 궤도 어느 정도 뽑아낼 수 있는데 어떤 그 회사의 어떤 그 운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식 투자를 역경으로 하는 방법을 설명을 네, 그거 해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첫째 역경에서 뭐냐면 주식에 관한 정보, 지식을 충분히 답습하라. 그러니까 주식을 모르고 아무렇게나 집어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먼저 하고. 공부를 첫째 하고 네. 세상의 흐름, 경제의 흐름 같은 걸 자세히 살피고 최소한 경제신문 같은 것도 한 2개 정도 집에서 잘 구독을 하시고 그러면서 한국의 경제 흐름을 정확하게 인지한다.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난 후에 자기 스스로가 몇 가지의 회사 주식을 선정하게 돼요. 두 번째는 그 세 가지의 주식 중에 나의 감성적으로 접근하라. 감성적으로.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에 이성적인 공부를 하고 이성적인 공부를 하고 두 번째는 감성적으로 주식을 캐치를 하고 색깔. 찾고. 그래서 감성적으로 한다는 건 어떤 직감적으로 한다는 거. 직감적인 것도 있고 느낌이 내가 오는 무엇인가 느낌이 오는 거. 저 회사가 그 주식을 사면 틀림 잘 될 것이란 느낌을 받는 주식을 사도록 하라. 예. 세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복록이 어느 정도인데 예. 내 복록에 넘치지 않을 정도로 투자하라. 예를 들어서 나는 평생 벌어도 한 5억 동 벌 사람인데 그걸 갖다가 몽땅 투자해서 흔들지 말고 내가 가지고 살 수 있는 재산의 최대한을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 생각하면 그에 알맞는 금액을 투자하도록 해라. 주역이라는 것이요 무슨 점을 치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이성적인 방법. 그 이성적인 방법은 경제학이라든지 정치학이라든지 그때 시사라든지 주식에 대한 이런 걸 공부하라. 그 다음 감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느낌, 필링을 가지고 주식을 접근하라. 그리고 난 뒤에 자기를 자세히 살펴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재산은 내가 생각할 때 얼마까지는 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금액을 설정해서 투자하도록 해라. 너무 욕심내거나 이러면 안 되겠네, 그죠? 그렇죠. 예. 예. 테마주를 올라탄다든지 뭐 막 이렇게 해서. 그건 참 위험한 일인데 주로 테마주 선택을 할 때는 절대적으로 이성과 감성의 그 결합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 사무실에 서산 지역에 있는 공무원 한 사람 부부간이 찾아와서 네. 남편이 코인을 해서 돈을 엄청 잃었는데 내한테 문자가 들어오죠. 선생님 주식을 해서 돈을 엄청 잃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이 오거든 절대로 주식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요거 미리 이야기를 했더라고 내보고. 그리고 찾아왔어. 그래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당신 남편은 만일 코인을 하지 말라고 딱 끊으면 상당히 정신적인 충격이 올 것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남편한테도 이야기했어. 이분은 아마 그런 투자에 대한 중독 상태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약에 중독된 사람을 탁 끊어버리면 대단히 정신적인 어떤 충격이 와서 난리를 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 보고 이야기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남편에게 줘가지고 두 분이 의논해서 고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물으니까 새벽이 되면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자기가 봐서 코인을 산대요.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걸 정확하게 봐서 오르면 팔고 나옵니다. 이래요. 그러면 만일 10만 원어치 코인을 샀다고 하면 단돈 1,000원이라도 내리거든 즉시 팔아라. 내리면 팔아요? 그러니까 오르지 않고 내리거든 더 내려가니까 팔고 다음날 코인을 샀을 때 10만 2천 원 좀 더 올라갈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 팔아라. 욕심을 절대 버려라.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내가 코인만 해준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부인하고 의논해서 코인을 하시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식시장이나 코인은 원래 그 화폐와의 전쟁이 돼서 국가가 인정하는 화폐가 아닙니다. 근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국가에서 관리 차원에서 거래소를 만들고 그걸 갖다 세금을 매기고 하는 것이지 그걸 인정해 준 나라는 그렇게 드물어요. 화폐를 발행하지 못하는 나라라든지 또는 좀 공중에 떠 있는 국가 싱가포르 같은 나라 그런 데서는 이렇게 해줘도 정상적인 선진국에서는 코인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도
막 발행해서 흐트러져 놨기 때문에 그걸 갖다 완전히 국가에서 차단해 주면 경제적인 어떤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걸 지금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일지라도 사실은 자기 자신이 조심하고 더듬어 가면서 그걸 해 나가면 상당히 재미를 볼 거란 이야기를 그러면 했습니다. 이제 주식을 할 때도 어떤 그 주역의 어떤 가르침처럼 어떤 자기 수양을 했던 그런 걸 가지고 그것을 넘어서지 않고 마음 관리를 하면서 중용을 지키라는 걸로 교육생들한테 그렇게 설명해 주면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세계 경제라든지 한국 경제라든지 이런 상황에 의해서 주가 시장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식을 하신 분들이 보면 이렇게 내년에 경제 상황이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거는 이제 경제라는 것은 정치의 흐름하고 상당한 연관을 맺습니다. 정치가 안정되어야만이 경제도 안정을 하거든요. 안정된 정치를 하지 않는 속에는 경제적인 것이 사실 부응할 수가 없다고 해요. 현재 상황이 어떻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정치 상황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불안한 상태. 그러니까 지지율도 엄청스럽게 박스권에 갇혀서 헤어나질 못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그 정부를 미워하는 계층수 50%를 넘는다고 해요. 그러한 상황이 정치 불안 속에 있고 또 그다음 총선을 앞두고 있고 미국의 대선도 있고 이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사실은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주체층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그다음에 경영을 하고 있는 최고 경영자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안정되지 못한 현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러도 그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중국의 위엔화로부터 상당한 침공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화폐의 충돌도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 한국의 정치도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가 사실은 좋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봐죠. 그럼 이제 아셔야 될 것은 물결이 크게 변할 때 기회가 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언제든지 투망할 수 있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걸 준비해 놓고 정치의 상황을 정확하게 살피고 있다가 무엇인가 허점이 발견되거든 그때 바로 잡는 걸로. 거물을 쳐라. 그게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MF가 왔을 때 망한 사람은 엄청 망했지만은 돈 번 사람 아무것도 많더라고요. 못 본 사람도 부자가 되는 어떤 코드 체인지를 하는 그런 때가 내년이라고 봐집니다. 최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준비를 하고 어떤 그런 기회를 잘 보고 공부를 한 사람은 충분히 기회를 잡아서 일치월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시간이 됐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감사드립니다. 너무 또 좋은 가르침 감사드립니다.